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7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에 문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주지검에서 아주 강도 높게 했었죠. 제3자 뇌물죄. 자,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검사장인데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사건들을 캐비넷 속에 넣어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묵혀놨던 사건들을 다 꺼내서 수사하겠다는 의지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문재인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 새로운 수사 소식이 아침 조간에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문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야당 인사 줄줄이 조사, 검찰 재수사 본격화, 임종석, 조국 등 관여 여부 수사,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소환 방침. 이 수사가 한번 이루어져서 1심 재판까지 나왔죠. 지금 조국 당에 가 있는 황우나 징역 3년 이런 그 재판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 대검에서 서울 고검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그 당시에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 몇몇 참고인들은 두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때 이 두 가지 큰 게 보면은 두 가지죠. 하명 수사 부분 하나하고 또 지금 수사를 재기 수사를 하는 게 하명 수사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후보 교통정리 문제였습니다. 후보 매수 의혹인데 물론 이거 외에 이 다른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7개 청와대 부서가 개입을 해서 이 수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었죠. 그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문재인이 이 지시를 했죠, 사실상. 그래서 임종석이 아마 그 사령탑이었을 텐데, 청와대 7개 부서가 막 움직였으니까 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그 송철호 전 시장 등 15명을 기소를 했고, 그런데 임종석, 그 당시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을 했었죠. 당시 검찰은 이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불기소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작년 11월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고발인이죠. 국민의힘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이 올해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3월에 압수수색하고 나서 이제 선거가 있어서 좀 주춤했죠.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캐비넷에서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수사는 두 갈래. 하나는 송철호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청와대가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 그때 일본의 오사카 이제 고베인지 총영사 이런 것을 줄 테니까는 출마하지 마라. 임동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 임종석 그리고 조국이 끼어 있는 겁니다. 백원우와 박형철 두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조국과 이광철 전 비서관의 관여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 쪽 인사 5, 6명을 불러서 당시 임동호가 출마를 포기하게 된 경위, 청와대에서 공직을 제안한 경위를 조사했고,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 누굴까요? 자, 조국과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어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지금 소환이 될 처지에 있는데, 그 제3자 뇌물 사건,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정건이라고 그 돈봉투 사건 처음에 이제 불거질 때 로건 파일이 나왔던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건 로건 파일이 한 3만 개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좀 잊혀지고 있지만은 당시 노영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어떤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그런 로건 파일이 하나 있었죠. 자, 그것도 지금 캐비넷에서 꺼냈습니다. 그 사건도.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수사 1년 만에 재개. 이것도 캐비넷에서 1년 동안 묵혀놓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국 복합물류 관계자였죠. 그 한국 복합물류의 취업청탁이었는데 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딸, 부인, 전 사위까지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하경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됐죠. 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이 한국 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이 있는 그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여기도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반부패 수사 2부. 지난 25일 한국 복합물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애초 이 수사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3만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비롯됐죠. 노영민과 그 이하경이 한국복합물류의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이정건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취업 청탁을 하면서 이정건이 그 노영민에게 이 사람이 이제 취업을 시키려면은 실장님 찬스뿐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됐고, 지난해 3월 한국복합물류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것도 1년 이상 있다가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15개월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고 나서죠.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은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수사하고 있는 이상직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사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시켜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은 중앙지검에서 아주 이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첩은 하지 않고 전주지검에서 소속검 형사 3부, 전주지검 형사 3부 소속검사 9명, 제가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9명이라고 합니다. 형사 3부 9명 전원이 이 사건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사건은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토대를 다 닦아놨던 수사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 문재인을 향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있습니다. 타지마할 의혹, 옷값 전용 의혹, 이 관련된 김정숙 관련 사건을 한테 뭉쳐서 형사 2부에 재배당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문재인 잡는 이창수, 이것이 지금 점차 현실화되고 문재인이 정말 포토라인에 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이런저런 지금 재판도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은 또 다른 수사도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 상황도 있는데, 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3면 보도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 확대하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를 했다. 정책 자문을 한 국방대 교수 등 조사 중, 국방대 교수면은 이 국립대 형식이니까 그 정치에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책 자문을 한 국방대 교수 이재명 캠프에서 조사 중이고,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자, 그래서 쭉 기사를 쓰는데 마지막에는 또 한겨레 신문답게
아니 윤석열 캠프 참여연구원은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또 토를 달아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선 캠프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재명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 제가 이러면은 선거법 위반 사건 이러면은 이 8월 말에도 선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죠. 7월에 구형을 때리고 법원의 하계 휴정기를 끝나고 나서 8월 말에 속도를 내면은 8월 23일이었던 거예요. 그 금요일 격주 금요일 날 하니까 그때 1심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늦춰졌습니다. 뭐 늦춰졌더라도 한두 달 차이니까. 자,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러면 10월 선고 10월 4개 재판 중 처음 사법 리스크 분수령 1심 재판부가 9월 6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걸리기 때문에 9월 6일에 변론이 종결되면은 한 달 후 10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오죠. 1심 판결이 나오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에 해당하는 그 판결이 나오는 거죠.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뭐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직, 그리고 8월 18일 다시 이제 당 대표에 초대되겠죠. 그러면 그 대표직 다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되는 자 그런 재판이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이런 사법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정치적으로 막 활용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데 22대 국회 최악의 국회를 22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일보 오면기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한 달 기획기사입니다. 시작부터 거야 힘의 정치 탄핵 특검 8건 쏟아졌다. 한 달 만에 탄핵 법안 뭐 검사들 탄핵 뭐 이런 거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그리고 무슨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뭐 한동훈 특검 하면서 8건을 막 쏟아냈습니다.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 방송 3법 본회의 회부까지 단 12일 걸렸다. 21대 국회에서는 1년 가까이 걸린 거를 12일 만에 처리. 강경파, 정청래, 최민희가 주도. 정청래는 입법청문회에서 정인 모독 논란이 일어났죠. 이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정청래가 그때 이 소동을 벌인 제복 입은 군인들을 뭐 퇴장하라 마라 막 했던 그게 입법청문회인데 이 사실상 사문화했던 제도입니다. 입법청문회. 이걸 다시 꺼내 들어서 상임위원회를 대여 공세의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국회법상 그동안 사용도 거의 되지도 않았던 거죠. 입법청문회를 열면은 정인, 감정인, 참고인을 채택해서 정은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채택이 된 정인은 국회 정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번에 제복 입은 군인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쫙 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앉아 있어야 됐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2000년에 도입됐는데 그동안 4차례 열린 게 전부였는데 22대 국회에서 한 달 만에 법사위 열었고 가방이 열었고 국토위 열었고 곳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강자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설화에 휩싸이기 일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탄핵 자꾸 계속 입에 올리고 있으면 이거 자칫하면 큰 역풍을 맞게 되죠. 과거에 노무현 탄핵 때 상당히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회에 뭐 청문이 하나 올라와 있죠. 청원, 국회 청원이 올라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70만 넘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불과 열흘 새에 70만 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은 때에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자기들도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죠. 당장 무턱대고 하면 역풍이 보니까는 이거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서 막 이렇게 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어떤 때 탄핵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청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게 70만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70만 그러면 지금 뭐 한 80만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원만 해도 민주당의 이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만 해도 250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은 250만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일단 일정 숫자가 넘으면은 이 법사위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사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 심사소위원장이 민주당의 맹목적 이재명 충성파가 맡고 있죠.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그리고 청원 심사위원장도 이 민주당의 강경파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7월 20일까지 청원 기간이기 때문에 최종 동의자가 100만 명이 넘었을 전망인데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긴 24일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24일에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해부됐다. 5만 명을 넘기면 법사위에 해부가 됩니다. 그런데 청원을 제기한 청원자의 청원 제기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청원한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위험을 조장을 했다. 그 다음에 철진한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그냥 그것을 묵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 다 지나간 괴담 같은 거를 다시 덜쳐내서 탄핵하자 이런 청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탄핵 관련 언급을 자제를 해왔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상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과 입법 속도전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의 탄핵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초력이 발생하는 의제가 되어버린다. 그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말을 꺼내면은 지금은 국민청원을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그 상황이죠. 최근에 좌파 패널들도 종편 방송에 나와서 계속 탄핵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청원이 민주당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 소위부터가 문제다. 강성 친명계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이 또 소위원장이네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이런 상황에서 청원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은 당장 탄핵 드라이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된다. 반면에 또 청원이 처리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또 개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빨리 탄핵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